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0.01%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7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음봉으로서 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목요일은 십자 모양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 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면서 오늘도 142억의 매도, 기관들은 15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2831주였고요. 자사주는 18만 5천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거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와야만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역 내에서의 소강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램시마 SC에 대해서 유럽에서 치료 옵션을 확대를 승인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변경 허가 최종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죠. 램시마 SC에 대해서 투여요법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정량 투여에 대해서도 허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램시마 SC에 대한 치료 옵션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두 가지 치료 옵션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번 허가는 CD, 크론병 그리고 유시, 궤양성 대장염 요 두 개를 합쳐서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로 투여요법이죠. 투여요법에서는 지금까지는 정맥주사 제형을 2회 투약을 하고 6주 후부터 램시마 SC 유지요법을 시행하던 기존 방식이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맥주사 제형을 2번 투약을 하고 그리고 6주가 지난 이후부터 램시마 SC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2회가 아니고 3회를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10주 후부터 램시마 SC를 투약하는 방식 요것이 추가가 된 것이죠. 램시마 SC의 투여요법은 이제 두 가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에 따라서 환자들의 상태, 치료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요법 가운데서 하나를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투약 용량을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램시마 SC 120mg을 투약한 이후에 효력이 감소한 환자, 즉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효가 잘 안 난다는 것이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배로 정량을 해서 240mg까지 투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정량을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정량 투여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자들이 나도 정량 투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램시마 SC는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램시마 SC의 유럽 5개 국가의 점유율이 21%, 램시마와 램시마 SC 합쳐서는 74%의 시장 점유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램시마를 맞고 나서 6주 이후부터 램시마 SC였는데 이제는 10주 이후부터도 램시마 SC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듀얼 포뮬레이션은 램시마를 통해서 초기 치료 그리고 그 이후 유지 치료에는 램시마 SC 이러한 두 가지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 옵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됐고 시장 점유율 확대, 이것은 매출 증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미국의 진펜트라 역시 유럽에서처럼 치료 옵션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것이잖아요. 3년 만에 이러한 효과가 미국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특히 램시마 SC 작년에 3,230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램시마 SC의 매출액에 대해서 현재 컨센서스는 4,494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이 3,230억이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치료 옵션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진펜트라, 램시마에서지는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로는요, 적응증을 확대를 한다. 물론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지는 다 돼 있는 것이고요.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현재는 IBD 쪽에서만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RA 쪽으로 3상 신청을 지난 6월 19일 날 FDA에 했잖아요. 모든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램시마에서처럼 진펜트라도 이제 하나씩 적응증을 확대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진펜트라, 램시마에서를 초기에 투여했을 때 정맥주사 제형하고 비교하는 임상 3상을 지금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IBD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IBD 시장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RA 쪽의 시장이 3배 이상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초기에 1, 2년 동안은 IBD 쪽에서 시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은 임상이 끝나고 승인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IBD 플러스 RA 즉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초기 투여인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의 진펜트라는요, 인플릭시맙 성분의 정맥주사 제형을 10주를 투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플릭시맙 성분의 정맥주사 제형을 6주 투여 후 램시마에서를 맞는데 이번에 10주 투여 후에도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진펜트라를 맞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제형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초 투여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앞에 정맥주사 제형 10주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환자들한테 최초로 처음부터 바로 IBD 적응증에 대해서는 진펜트라, 램시마이서시를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도 최소한 2, 3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최초 투여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더욱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최초 투여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 유럽에서는 램시마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진펜트라, 램시마에서를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옵션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IBD 쪽에서 최초 투여가 왜 필요하냐면요, IBD 쪽에서 경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치료제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초 투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의 IBD 환자 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인플릭시맙 쪽이 28%인데 20% 시장은 아달리무밥 쪽이란 이야기죠. 이쪽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최초 투여가 허가가 되게 되면요, 바로 휴미라라든가 스텔라라 다른 치료제들하고 경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휴미라 환자 가운데서 인플릭시맙을 맞지 않아도 바로 진펜트라를 투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치료제를 맞고 있는 환자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최초 투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진행을 시키면서요, 앞으로 시장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이러한 전략을 회사 측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환자 수가 빨리 늘어나는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4월 5월에 처방을 했던 환자들에 대해서 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숫자로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환자 수의 증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PBM의 추가적인 등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7월 내로 추가적으로 대형 PBM 쪽에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작은 중소형 PBM 쪽에는요, 현재 자동으로 계속 진펜트라는 등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현재 그렇다 치더라도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들은 6월 28일부터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거래량을 봐줄 때 크게 서로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주고받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22.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22.65%, 그때 최소한 22.60%, 이 정도까지 지분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본다면 큰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는 합병 이후 현재까지는 큰 매도는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 유입이 좀 돼야지 주가도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핵심 모멘텀은 펀더멘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박스권 내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강 국면 속에서의 공방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충분했다는 측면이죠.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루하지만 길게 보면서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